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성과를 내야 하죠. 멈추는 순간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멈추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편이 더 쉽다고 느낀다고요. 우리는 밥음 속에 숨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정작 멈춰서서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해서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피도 아니고요. 이건 깊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요. 노력해야 성공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살수록, 더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버티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면 그 무의식과 연결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표면적인 자아만 계속 작동하면서 진짜 나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느리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쉬는 것조차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가도 계획을 빡빡하게 짜고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진짜 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윤근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자신은 어딘가에 묻어둡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불안, 우울, 공허함, 무기력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없애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진짜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 멈춰서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우려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허함은 내면에서 오는 거니까요. 융은 이걸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이 여정은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고 내려놓고 고요해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소음이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고 희미하지만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었구나.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방식의 도피일 뿐이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금방 불안해지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할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죠. 이건 우리가 현재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윤근 이런 상태를 적극적 상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면의 세계에 주의를 기울일 때 무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꿈, 환상, 직관, 감정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것들은 단순한 잡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내면의 지혜가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무의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항상 바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불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들, 더 진짜 자신이 원했던 삶의 모습들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요.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요구, 익숙한 두려움에 따라 살았을 뿐이라는 걸요. 이게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하지만 의식의 빛을 비추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거죠.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런 멈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고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대가 더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조차 모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 회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걸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다는 걸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멈춤입니다.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모든 가면을 벗고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요.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행동입니다. 진짜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속이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진실할 수 있겠어요? 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로운 길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먼저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요. 휴대폰도 치우고 텔레비전도 끄고 모든 자극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온갖 생각들이 몰려올 거예요. 할 일들, 걱정들, 계획들이요. 그냥 두세요. 그 생각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고 몸이 이완되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차원과 연결됩니다. 융은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지혜의 영역이죠. 이곳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요해질 때만 들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내면으로요.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융은 적극적 상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과 생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그때의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왜 그 기억이 지금 떠올랐을까요? 그게 지금의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패턴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항상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도 어느 순간 밀어내고 관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멈춰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엔 떠날 거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친밀해지기 전에 먼저 관계를 끝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멈춤이 가져오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과거를 회피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압하고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묻어둡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어둠으로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림자라는 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측면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없는 척하고 숨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것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죠. 화가 폭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멈춤의 시간은 이 그림자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무섭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게 두렵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여다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걸요. 예를 들어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질투 뒤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융의 심리학이 다른 심리학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증상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체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빛만 있는 사람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문제는 한쪽만 보려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밝은 면만 보이려고 하면 어두운 면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함을 융은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아와 다릅니다. 자아는 의식적인 나, 내가 알고 있는 나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죠. 개성화 과정이라는 건 자아에서 자기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서 진짜 나로, 부분적인 내서 전체적인 나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은 멈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이런 멈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절에서 하는 참선이나 유학에서 말하는 정좌 또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요. 옛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걸요.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빠른 게 좋은 거고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멈추는지, 어떻게 고요해지는지, 어떻게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지를요. 이건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융의 심리학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융은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과학과 영성을 모두 아우르려고 했거든요. 융은 말년에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을 좋아했죠. 무위자연,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냐고요. 하지만 융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는 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식물이 자라는 걸 억지로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잎을 잡아당긴다고 더 빨리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입을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햇빛, 물, 좋은 흙을 주고 그 다음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식물은 저절로 자랍니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건을 만들 수 있죠. 멈춤, 고요함, 자기 관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침대에 앉아서 5분만 숨을 쉬세요. 일과 중에도 잠깐씩 멈추세요. 화장실에 가서 심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퇴근 후에도 바로 텔레비전을 켜지 마세요. 잠시 고요함 속에 앉아 있으세요.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관찰하세요. 주말에는 좀 더 길게 시간을 내보세요. 1시간이라도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시간을요. 산책을 해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려 하지 마세요. SNS에 올리려 하지 마세요. 그냥 경험 자체를 온전히 느끼세요.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요. 처음엔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견뎌내세요.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고요함의 세계, 깊이의 세계가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표면적인 자아가 아니라 깊은 자기를요. 융은 환자들에게 꿈 일기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꿈을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반복되는 주제들, 상징들, 감정들이요. 이건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의식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 쫓기는 꿈을 꿉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현실에서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겁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 해결하고 싶지 않은 문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 같은 것들이요. 무의식은 꿈을 통해 말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이제는 돌아서서 마주해야 한다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날아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느낌이 들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현실에서 억압받고 있을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이요. 무의식은 꿈을 통해 보여줍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현실을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를요. 꿈 작업은 멈춤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이성이 모든 걸 통제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자유롭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꿈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요.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깊은 내면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꿈 작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도 계속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반응, 감정, 생각,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특정 사람과 있으면 불편한지, 왜 특정 결정을 내릴 때 두려운지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대부분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들이죠. 윤군 이걸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심리적 에너지의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머니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만 만나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움츠러들거나 의존하게 되죠. 이건 현재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의식하는 순간 변화의 기회가 생깁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일주일 명상했는데 왜 깨달음이 안 오냐고 불평하죠.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이 우리는 꾸준히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핍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왜 멀쩡한 사람이 명상을 하냐? 왜 심리 상담을 받냐?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온전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지만 가장 큰 치유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고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자기 연민은 엄청난 힘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을 혐오하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무엇이 필요하지?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치 소중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요. 비판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 작업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내면의 다양한 인격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 안의 어린아이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그 아이에게 말을 거세요. 지금은 안전하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풀리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또는 자신 안에 지혜로운 노인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윤근 이걸 현자원형이라고 불렀죠.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소음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에요. 멈추고 고요해지면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이런 작업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근 분석 심리학이라는 치료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건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치료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해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스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알고 싶다는 진심 어린 열망이요. 그리고 용기입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멈춤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깊은 작업입니다. 자기 발견의 작업, 치유의 작업, 변화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은 평생 계속됩니다. 한번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합니다. 삶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융은 이걸 개성화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여정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류와 이어져 있어요. 과거의 선조들, 현재의 동시대인들, 미래의 후손들과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할 때 우리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의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 모두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요. 이런 깨달음은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더 연민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스러울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할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과 마주할 용기,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 변화를 선택할 용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돌아보고 자신에게 물어볼 때야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사는 이 삶이 진짜 내 삶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표면만 떠돌게 됩니다. 깊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요. 거기에 진짜 보물이 있습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밖에서 찾던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에서 찾았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행복을 외부에서 구했죠.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얻어도 금방 사라지고 또 새로운 걸 갈망하게 됩니다. 진짜 만족, 진짜 평화, 진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자신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온전해질 때요. 그리고 이건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다른 사람을 깨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의 치유가 전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가장 큰 기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요. 모든 걸 멈추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을요. 숨을 쉬면서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처음엔 어색하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요. 그럼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걸요. 융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라고요. 여러분, 그 모험을 시작하세요. 멈추세요. 고요해지세요. 자신과 만나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